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요즘 눈 성형은 이마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도 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피부 여유는 없고 눈과 눈 사이는 점점 좁아지고 재수술을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한 경우에 눈썹 올림술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거를 트윙클 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쌍꺼풀 첫 수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재수술을 20대 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쌍꺼풀 라인을 아무리 높게 해도 그 위로 계속 처지거나 답답한 인상이 들어서 재수술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눈재 수술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뭉쳐있고 쌍꺼풀이 잘 보이지 않고 뭔지 모르게 갑갑한 느낌이 들 때 이 눈썹의 위치를 약간 올리면서 눈썹 올림술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수술을 저희가 트윙클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약간 오글오글하지만 정말 하면 눈이 밝아지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쌍꺼풀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도 눈재 수술을 알아보시러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에요. 보시다시피 눈과 눈썹 사이가 되게 좁고 이 눈썹뼈 아래가 굉장히 두둑하시죠. 두둑한 눈두덩이가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방을 빼고 피부를 추가로 절제하는 눈재 수술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자른 만큼 눈썹이 또 당겨 내려오기 때문에 눈썹은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눈이랑 눈두덩이 사이는 또 더 좁아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 위치를 개선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인데요. 보시면 눈썹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눈두덩이가 시원해지고 쌍꺼풀 수술 하지 않았는데도 쌍꺼풀 라인이 더 노출이 잘 돼서 시원한 느낌으로 가신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그리고 환자분도 뭐 특별히 원하지 않으셔서 본터널링을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본터널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조직을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튼튼한 실로 고정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피부가 두껍거나 아니면 강한 유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도타인을 사용해서 강한 유착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합니다. 이 엔도타인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재료라서 이제 몸 안에서 유착을 만든 이후에 서서히 6개월, 1년 사이에 유착을 유지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생분해성 재료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생체 고정 장치고요. 고정력이 실에 비해서 4배 이상으로 강하고 점이 아닌 면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엔도타인을 즐겨 쓰고 꼭 써야 하는 인디케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정품 엔도타인뿐만 아니고 짝퉁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내가 쓰는 병원에서 엔도타인을 쓰는지 엔도타인의 짝퉁을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품을 쓰는지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엔도타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품을 쓰는 병원에 이름이 리스트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신 방법이고 이런 꿀팁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병원 이름도 들어가 있거든요. 눈썹을 올리는 수술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다고 해서 Q&A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트윙클 아이는 어떤 분들이 수술하면 좋을까요? 쌍수했는데 라인 크게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인상이 답답하고 우울하대요. 큰 쌍꺼풀 만들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다 덮였어요.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두툼하고 더 이상 뺄 지방은 없다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요거는 조금 30대 이후분에서도 약간 해당이 되는데 쌍꺼풀이 네모 모양으로 각지게 덮여 있어요. 피부가 계속 처져요. 이마랑 미간 그리고 눈가 쪽으로 주름이 너무 심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쌍꺼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트윙클 아이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눈썹을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팔자 눈썹이나 하나 있는 눈썹을 각도를 조절해서 좀 아치형 눈썹으로 눈썹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눈썹이 비대칭인 경우에 어느 정도 맞춰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가 뭉쳐있어서 모두 지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느낌을 훨씬 더 얄쌍하게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쌍꺼풀도 커지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돌직구로 이마거상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마거상 수술 사실 젊은 나이에 하기엔 부담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이마 눈썹 거상이 중년 이후에 많이 하시는 수술이 된 거는 중년 이후가 지나면서 정말 눈썹이 처지기 때문이에요. 눈썹 위치가 좋으시던 분들도 처지고 여기를 덮어있는 이 피부 때문에 눈썹을 이렇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처진 걸 모르시다가 쌍꺼풀만 하면 얘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눈썹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20대, 30대 분들이라도.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눈썹을 올리거나 이마 거상을 하는 포인트가 나이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내 눈과 눈썹 사이에
거리, 그리고 여기가 얼만큼 뭉쳐있느냐, 그거기 때문에 눈썹의 위치에 따라서 나이가 젊든 있든 간에 필요한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가장 고민이신 경우가 이쪽에 이렇게 쳐져 있는 주름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점을 꼭 다 절개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특히 관자 쪽 절개해서 광범위한 박리를 통해서 이쪽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수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20, 30대 같은 분들은 여기는 쳐져 있지만 여기는 주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에 따라서 박리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꼭 5점 절개를 하고 5점 고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상태에 따라서 절개와 박리 범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눈썹 올림술은 우리가 광범위한 이마 거상보다 조금 더 부담이 적고 축소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부작용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재수술을 많이 하셔서 정말 피부가 부족해서 눈이 안 감기는 정도는 이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요. 꺼짐 심하신 경우에는 이 수술을 꺼짐을 채우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 트윙클 아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가 두툼한 게 고민이시기 때문에 사실 꺼짐 걱정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주 시원한 느낌을 원하는데 기존의 쌍꺼풀이 너무 낮다 하시는 경우에는 트윙클 아이와 함께 절개된 메모리든 눈 재수술이 필요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참고를 하시고 오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헤어라인에 3군데 정도 기본적으로 작게 절개한 다음에 내시경으로 박리를 하기 때문에 멍이나 신경 손상에 대한 걱정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제가 3일 이후에부터 샴푸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실밥 제거하기 때문에 사실 회복 기간은 쌍꺼풀의 붓기를 이제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체감이 빨라요. 이마를 건드리니까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절개 쌍꺼풀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어서 인상 변화를 원하고 쌍꺼풀을 시원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께 강추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재 수술, 눈에 국한되지 않은 또 다른 눈재 수술의 방법 트윙클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려지고 예뻐지는 수많은 방법 중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걸 찾기는 진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 것 같아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